네, 안녕하세요, 민구님. 안녕하세요. 진짜 덥습니다. 네, 오늘 밖에 나갔다 왔더니, 와, 역시. 진짜 덥네요. 휴가철인데, 덥네요, 진짜. 지구가 점점 망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 커피숍 갔다 왔잖아요. 네. 근데 저 하나 좀 의아했던 게, 저희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 하나 있고, 바로 옆 건물에 오히려 더 목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커피숍이 있는데, 저희가 갔던 데는 가격도 비싼데 손님 꽉 차 있었잖아요. 막. 그쵸. 그 옆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뭐 1,000원 초반대로 승부하는 카페고, 얘네가 거의 6, 7천 원, 그쵸? 네. 근데 왜 6, 7천 원짜리 커피는 꽉 차 있고 그 1,500원짜리 대로변에 있는 체인 커피는 왜 텅텅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민구님은 왜 여기 가세요? 저도 아직 커피 맛은 모르는데, 이게 어쨌든 컨디션을 올리려고 하는 거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평소에도 좀 더 다운되어 있잖아요. 항상 막 업텐션 아닌 사람이니까 촬영 때나 막 그래도 억지로 먹고 올리는 게 이 정도인데, 근데 기왕 먹는 거 그래도 좀 맛있으면 좋은데, 그 프랜차이즈 가봤더니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맛 때문이에요? 진짜 맛 때문에. 근데 저는 그걸 좀 보고 든 생각이 있는데요. 네. 요즘 댓글로 그 위탁 판매는 돈이 안 되는 아이템인데 이런 영상 좀 올리지 말아라, 그런 댓글을 봤어요. 근데 이 커피숍 이런 현상만 봐도 이게 아이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10만 찍으면 이런 데로 휴가 가자. 오늘 여러분 여름 휴가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휴가에 오신 걸 환영해요. 지금 여기는 여러분 하와이 마우이입니다. 이렇게 휴가 잠깐 보내고 다시 열심히 상품 가공하면 충분히 실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10만 되면은 이런 데 여행 가는 것도 한번 하고, 아니면 자꾸 카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카페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와서 카페를 해도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몰라도 오늘 말은 그 카페보다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 또 좀 차이점을 느낀 게, 민구님은 지금 카페가 된다,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무조건 하면 된다. 근데 그 댓글 단 분은 위탁 판매 돈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분은, 그분한테 아마 카페가 차리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그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지. 무조건 뭐 10m 앞에 지금 카페가 뭐 10개인데 그게 되겠어?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내 주변에 카페가 100개든 1000개든 오히려 이제 그걸 좀 즐기는 단계가 된 것 같아요. 셀러가 뭐 수만 명이든 나만의 뭔가 없을까? 아니면 뭐 그냥 꾸준히 그럼 그 말 있잖아요. 뭐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거고,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거고. 그래서 좀 든 생각이, 위탁 판매를 떠나서 돈 버는 방법에는 아이템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구나, 이런. 맞아요. 뭘 하든 방식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다 연관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막 교육 얘기할 때도 지난번 영상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하나도 안 배운 사람, 하나도 모르는, 엑셀도 모르는 사람, 좀 하고 온 사람, 하나도 모르고 와서 차라리 그 방식을 그대로 하면 좋은데, 뭔가 본인만의 이건 안 돼, 뭐 카페처럼 이제 와서 카페 안 돼, 위탁은 안 돼라고 마음을 가지고 오면은 당연히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인드도 중요하겠네요. 진짜 마인드가 다인 것 같은데, 된다 생각하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템을 자꾸 찾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사업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업으로 단 한 명도 잘 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업자 종목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사라지겠죠. 그 종목은. 근데 사업자 등록 종목에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그 종목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방식이 잘못된 거지 아이템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분은 정말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도 잘하는 걸 빨리 보여주고 싶은데 PD님이 자꾸 말리고 있죠. 지금 할 게 이러는데 지금 카페를 할 수 있겠냐고. 일단 빨리 10만을 한번 찍고 가죠. 여기 실제로 가야죠. 네. 근데 보는 것만 해도 시원한 것 같아서 좋은데? 휴가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같이 갈 돈이면은 카페 하나 차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 정도예요? 요즘 비행기 값도 비싸고, 저희 하와이인데 비쌀 것 같은데. 10만이면 가서 또 이 컨텐츠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하와이에서 이렇게 셀링합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빨리 10만 네. 좀 분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좀 사설이 길었네요. 네. 오늘 좀 주제를 대화를 얘기 나눠야 되는데 오늘 주제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의 현실입니다. 아, 현실.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한 거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맞아요. 요즘 그거 우리도 이제 자주 얘기하는데 위탁 판매 현실이 진짜 죽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뭐 당연히 특히나 제 쪽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원래 성향상 그래요. 잘 되면 자꾸 숨어요. 조용히 잘 팔게 되고 이제 이게 모임이나 이런 데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 같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제하고도 위탁 판매라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죽은 느낌이 들어요. 되게 잘 되는 셀러가 없어진 것 같고 유튜브도 좀 다들 사라진 것 같고 나는 그렇다고 매출이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되게 막 유행처럼 불나방처럼 하다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서 이제는 그냥 다들 접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구님이 말씀하신 게 네. 통계로도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위탁 판매 키워드 조회수가 엄청 낮아졌어요. 그치. 그때 예전에 신사임당님이 한번 불을 지폈을 때보다 훨씬 낫겠죠? 예, 그때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요즘 유행하는 게 사실 블로그잖아요. 블로그에 비해서는 조회수가 엄청 적어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걸 조회하다 보니까 위탁 판매 관련 연관 키워드들 중에서 제일 요즘 조회수 잘 나오는 키워드가 네. 위탁 판매의 현실, 이게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더라고요. 현실이면 근데 약간 부정적인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리 결과를 보여주면 안 되지 않나? 그건 맞는데요. 이걸 검색해 보니까 위탁 판매 하지 말라, 현실이 이렇다, 그런 컨텐츠가 주르륵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하나씩 다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하는 의견들을 제가 좀 취합을 해봤거든요. 한번 이거를 민구님이 들어보시고 한번 뭐 반론을 하실 수 있으시면 반론을 해주시고 맞다 그러면은 쿨하게 진짜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를 고민하시는 분이거나 지금 하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자꾸 머리에 근데 아까 본 댓글이 떠올라. 뭐지? 이쁘장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사기입니다. 이게 뒤가 여기잖아요. 앞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에 들어. 민구님 사실 뒤 얘기 안 들으시고 앞에 거로만 해도 되게 좋아하시던데. 저같이 긍정적인 사람은 네. 좋은 것만 그냥 보거든요. 그럼 되지 뭐. 뭐 뒤가 어떤데? 민구님이 되게 긍정적인 거. 표정 아까부터 되게 흐뭇해하시고 지금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인상적인 거야. 와. 저는 다 늙은 아저씨한테 그래도 이쁘다고 해주니까. 저는 악플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보여준 건데 네. 저는 좋은 것만 봅니다. 좋은 것만 봐도 시간이 짧은데 지금, 이런 것만 봐야지. 지금 표정 되게 좋아지셨습니다. 잠깐 사설을 덧붙이면 되게 웃겼던 게 막 사람들이 막 요즘 세간의 화제 막 뉴스나 안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이제 대화하다 보면 이제 PD님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 세상살이를 잘 몰랐어요. 제 거 꽂혀서 한다고. 오히려 뉴스를 좀 안 보는 것 같아. 뉴스에 솔직히 말하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빈도를 따지면 나쁜 게 훨씬 크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관심 있는 경제 분야나 이런 이슈는 좀 보는데 뉴스에는 안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저는 좋은 것만 나 좋은 것만 보니까 뉴스를 잘 몰라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어요. 난리가 났더만 아주. 뉴스를 좀 덜 보는 것도 위탁 판매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셀링 오히려 마켓 공지만 한 번씩 보고 뉴스랑 우리 셀링이랑 상관이 없죠. 이런 데 갈 거면 사실 뉴스 안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네요. 뭐 돈 버는 거랑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신문도 보긴 하는데 그런 안 좋은 건 훅 넘겨버리고 내가 필요하다 싶은 거. 그러면은 뉴스는 매일매일 챙겨보지만 쇼핑몰 공지사항을 안 챙겨보는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겠네요. 그러네. 오히려 둘 중에 우선순위가 마켓 공지사항이랑 뭐 소프트웨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 공지사항을 꼭 봐야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하면 그 후자가 먼저죠. 그렇네. 일단 다시 또 주제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냉정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 그분들이 하는 말은요. 도매몰에서 제공하는 수량은 적고 한정된 상품이다. 근데 그 한정된 상품을 수많은 외탁 판매 셀러들이 동일하게 팔기 때문에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들이 첫 번째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나만 적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적어지잖아요. 모두가 적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 같이 적으면 거기서 파생되는 매출은 똑같이 또 많아진다고 보고, 아무리 적어져도 키워드를 가공하는 셀러는 늘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긴 이유 자체가 이제 뭐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뚝딱 등록이 자꾸 되다 보니까, 더 나가면 이제 개발 얘기긴 하지만 서버 부하라던가 이런 것 때문인데, 그게 심지어 그렇다고 뭐 셀러당 10개만 등록하세요, 이게 미래에 되면 너무 셀러가 많아져서 그럼 마켓에서 1인당 10개만 등록하게 하겠네 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건 사실 불가능한 게, 실제로 내가 재고를 가져가도 10개는 금방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둬봤자 뭐 10,000개 정도에서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네이버나 이런 곳들의 시스템을 아마존처럼 좀 더 잘 만들어서 무한정으로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남들하고 똑같은 조건이면 충분히 가공하면 매출은 잘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10년 전부터 제가 하고 있고, 제 주변에도 옛날부터 하셨던 분들이 계속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의견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싱이나 해외 위탁 판매에 비해서는 상품 수가 좀 종류가 적고 약간 한정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닐 것 같은 게, 도매몰이 워낙 셀 수 없이 많고 종류도 보면 재밌더라고요. 이런 상품이 있어 싶을 정도로. 그쵸. 이제 구매 대행이라던가 소싱의 장점은 어쨌든 가격 경쟁력인데, 이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매 대행은 당연히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정산이 오래 걸리잖아요. 대신에 국내는 다양한 거기 국내에도 수천만 가지의 도매 상품이 있고, 도매국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단점들을 다 커버치죠. 정산도 빠르지. 그래서 먼저 국내한 우리 보고 계시나? 펌킨 대표님. 구매 대행이랑 이제 국내를 좀 더 어느 정도 궤도에 다 올라가 보신 분들이면 돌고 돌아 국내를 좀 옵니다, 편해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게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던 질문이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똑같은 상품을 경쟁해서 팔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가격 경쟁에서는 소싱이나 해외 위탁 판매 상품에 비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두 번째로 위탁 판매가 안 되는 의견이었거든요. 이게 방금 하신 답변인가요? 그쵸. 이길 수 있죠. 이길 수 있으니까 매출이 나는 거고, 저는, 그쵸. 심지어 우리 교육생분들도 다 매출이 나니까 키워드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고, 소싱을 아무리 많이 해봤자 대부분의 우리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규모가 크죠. 저도 당연히 아직도 뭐 법인회사 매출 뭐 50억 해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증빙 서류 떼면 나와요. 소기업, 이렇게 소기업 인증이 되거든요. 아무리 날고 뭐 수천억 해봤자 이제 중견 이 정도 수준일 거라서, 대부분이 작은 업체인데 그들이 아무리 소싱을 하고 뭐 해봤자 상품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하지 않은 수많은 제품들도 있고, 그들이 1등 할 때 우리는 한 10등 정도만 해도 잘 팔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답변을, 다음 질문을 계속 먼저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답변해 주시네요. 또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요. 제조사 직접 판매 상품이나 소싱해서 파는 업체들에 비해서 그분들은 그 상품의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판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하는 셀러들이 집중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떤 키워드를 먹고 있으면 나는 다른 걸 사실 먹어도 되고,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널어놓고 얻어 걸리는 거에 이제 키우는 편이지만, 그렇게 만든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마켓을 공부해 보면 키워드별로 막 카테고리 값도 분류하고, 어쨌든 한 셀러가 모든 키워드를 장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상품명이 줄어든 것만 해도 그렇죠. 갈수록 한 명의 셀러가 다양한 키워드에 독식하는 거를 마켓은 싫어합니다. 그 셀러만 잘 되면 다른 셀러가 죽기 때문이고, 다른 셀러가 죽으면 마켓을 가입 안 하고 진입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켓 입장에서는 골고루 셀러들이 잘 파는 셀러도 있고 못 파는 셀러도 있지만 좀 골고루 성장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셀러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를 충분히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조사들은 제가 겪어봤지만 정말 셀링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제조만 해도 얼마나 연구할 게 많겠어요. 그래서 제조하면서 셀링 잘하는 회사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큰 회사가 아니면 규모나 시스템이 둘 중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보통은 이제 팔아달라고 저 같은 뭐 판매 대행 업체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판매가 되고 나서 물론 좀 잘 되고 나서 본인들이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거 우리 이제 공급 안 해, 혹은 우리가 할게 하고 가져가는 케이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서 저도 또 돌고 돌아 그냥 무재고로 신경 안 쓰고 재고 없이 파는 게 제일 편하구나 이렇게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확실히 제조사를 이기는 방법은 너무 많고 이길 수 있는 근거도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 질문으로는 또 있어요? 네,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네. 소싱해서 팔거나 제조사 직접 판매하는 업체들은 광고를 하는데 대량 등록 위탁 판매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만 해도 경쟁률이 훨씬 떨어진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광고를 안 하는 게 제 스타일이지, 대량 등록 위탁하면서 광고를 전략으로 삼는 셀러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대표님 만나면 진짜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이 보통은 시즌을 준비해요. 여름, 겨울. 여름용 상품을 최대한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개별로 돼 있더라도 최대한 옵션을 묶어요. 이 제품과 이 제품을 어떻게든 옵션에 묶어서 최대한 상품 수를 줄이고, 상품 수를 줄인 것들을 광고 치면 그래도 광고를 칠만 하니까 광고를 치고, 광고를 치는 대신에 얘기한 것처럼 마진을 좀 더 크게 가죠. 그래서 여름 시즌, 겨울 시즌에서 시즌 상품만으로도 오직 뭐 오너클랜 제품만으로도 크게 버시는 셀러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셀러가 광고를 안 하진 않고, 저는 안 하는 거고, 광고비를 잘 쓰면 당연히 되겠지만 저는 상품이 막 10만 개나 되다 보니까 광고를 쓸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광고를 안 한다기보다 할 시간이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들이 광고를 아무리 해도, 그래서 네이버에서 만든 게 이제 네이버 지식 쇼핑 광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 쇼핑 로직이 굉장히 신기해요. 보면은 보통은 네이버 광고라고 하면 이런 뭐 콜드브루라는 키워드에 제가 파워링크 광고를 돈만 넣으면 1등에 원래 꽂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식 쇼핑 광고는 콜드브루라는 키워드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콜드브루라는 키워드에 내 제품이 광고가 되면은 그건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선정하는데, 그 키워드를 배제할 수 있는데 그 배제할 수 있는 키워드 개수를 제한뒀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버에서 만든 취지를 파악해 보면 좀 상위 업체가, 돈 많은 업체가 광고를 독식하는 걸 좀 막고자 만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광고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돈이 적은 업체도 광고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작은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고,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저희 같은 업체들에게도 기회가 되는 광고들이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리 큰 돈을 가진 대형 업체가 있어도 우리가 들어갈 틈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도 민구님 전략으로는 광고를 안 한다는 것 뿐이지, 뭐 다른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들은 광고를 하는 분도 있다. 잘하는 분들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약간 실질적으로 광고비 쓰는 건 되게 아까워서, 평생을 안 쓰다 보니까 쓰면 너무 아까워서 안 쓰고 있는데, 이건 전략의 차이네요. 그나마 뭐 혜택 줄 때 그런 것만 그냥 이런 데 쓰는 게 그냥 마케팅비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의견인데요. 네. 어차피 온라인 쇼핑몰을 할 거면 위탁 판매보다는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소량이라도 소싱을 해서 직접 파는 게 수익률 차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위탁 판매보다는 그냥 소싱해서 팔아라.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둘 다 하고 있잖아요. 제조도 하고 있고 소싱해서 파는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무재고를 먼저 해서 그런가, 무재고가 솔직하게 말하면 훨씬 좋아요. 그 지금 얘기하신 것과 제가 메인으로 하는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의 큰 차이점 중에 딱 하나가 그냥 재고의 유무인 것 같아요. 당연히 사서 하면은 마진이 더 크죠. 보통은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하면은 곱하기 2배, 100% 정도 마진을 보니까. 근데 그게 마진이 팔렸을 때죠. 조건이 붙잖아요. 팔렸을 때 마진 100% 좋아, 팔려요. 근데 그걸 팔기 위해서 100%의 마진을 보기 위해서 내가 광고비를 안 쓰고 정말 되냐. 쿠팡에 넣었어.
쿠팡 이제 로켓 수수료, 제트 수수료가 안 나올 거냐?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마케팅비, 광고비 쓸 거잖아요. 쓰는 것 대비 이제 얼만큼 남느냐인데, 결국은 재고가 안 팔렸을 때는 정말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정말 돈이 마이너스잖아요. 우리 무재고는 안 팔려도 0이잖아요. 안 팔려도 0이고 나가봤자 한 달 뭐 프로그램 사용료 뭐 몇만 원, 10만 원 안 할 거잖아요. 저야 이제 몇백까지 쓰지만 그거야 어쨌든 매출이 늘어나서 그런 거고, 초기 때는 손해보는 확률이 손해 봐봤자 0원과 손해 보면 뭐 매입비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하나도 안 팔리면 마이너스 100이야. 하나도 안 팔리면 0이야. 이게 엄청난 차이지 않을까. 리스크의 차이가 그쵸. 있다. 리스크가 망해도 0이라는 걸 정말 저는 크다고 봐요. 저도 당연히 똑같은 생각을 해서 수입도 하고 제조도 하고 다 해봤지만 지금도 창고에 그 렉에 쌓여 있는 거 보면 한숨이 안 팔리는 상품들. 주말에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이제 창고 쭉 돌아보고 이제 작년에 막 제조한 게 남아있고 작년에 수입한 게 남아있는 거 보면 갑자기 커피가 땡기네. 그 안 팔리는 상품들 시청자분들한테 나눔하셔도 될 것 같은데. 택배비가 더 들려나요? 예전에 한번 이걸 영상으로 담았어야 됐어. 진짜 몇 년 동안 안 팔린 재고들을 원가로 치면 한 1,600 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버렸어요. 버렸는데 버리는 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때도 돈이 들어가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트럭 단위, 한 트럭당 몇십만, 60만 원이었나 받아요. 그거는 그냥 뭐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고 폐기물이니까 그냥 트럭당 얼마씩 하더라고. 와, 나는 그래도 그래도 원가가 이 정도니까 얼씨구나 하고 돈을 그래도 조금 주고 가져갈 줄 알았지. 와, 내가 1,000만 원 주고 사입한 거를 내가 100만 원 내고 버릴 때 그 기분.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그런 말 못하지. 수입해서 막 해라.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모든 제품들이 히트 쳐본 사람들은 그런 말 하겠지만, 모든 제품이 히트 친다는 거는 그분은 뭘 해도 잘 될 분이라 저같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무재고로 가는 게 초반에는 맞는 것 같아, 솔직히. 그래서 돈을 쌓아서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든 다음에 100만 원 정도는 이제 까먹어도 돼 라고 할 때 이제 도전해서 잘 되면 더 크게 돌아오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지. 처음부터 대량 등록 위탁은 안 되니까, 마진 적으니까 100만 원 알바해서 그냥 당장 수입해서 하세요. 저는 이거보다는 전 좀 더 안정적이라 대량 위탁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위탁 판매랑 소싱해서 파는 거는 뭐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위탁 판매로도 못하면서 소싱도 잘할 확률은 적을 수도 있겠네요. 좀 더 데이터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량 위탁, 무재고를 먼저 하고 무재고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하면 소싱하는 거에 했을 때 실패율이 좀 더 낮아지겠죠. 근데 낮아진다지 없다가 아니고. 그렇죠. 낮아지죠. 잘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해봐서 아는데, 되게 잘 될 줄 알고 수입한 것들은 꼭 안 되고, 머피의 법칙이란 용어가 이래서 있는 건가 막 그럴 때 있거든요. 와, 이건 대박이다, 빨리 해야지.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근데 뭐지? 그냥 그래 뭐 이러면 이상하게 돼. 근데 민구님은 데이터도 있고 경험도 있으신데 소싱을 실패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해요. 소싱도 해서 저 같은 경우 저는 광고도 그런 제품 해야 되잖아요. 뭐 체험단부터 해서 막 뭐 특정 키워드들은 검색했을 때 그냥 제 제품은 쫙 나오게 그냥 도배를 해버려요. 그래야 이제 좀 돌아가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났을 때 이제 실제로 남는 거 보면 무재고가 더 남을 때가 많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은 무조건 이거 먼저 해서 돈을 먼저 흐름을 만들려고 하죠. 안정적이니까. 맞아요. 진짜 리스크가 진짜 낮은 편입니다. 우리가 막 카페 얘기했는데 제가 카페를 차려서 실제로 망했어요. 그럼 진짜 마이너스 몇 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소싱했을 때 마이너스 몇 백인 거고, 얘는 망했을 때 0이라는 게 정말 크죠. 이 0이라는 게. 망했을 때 0인 사업이 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사업. 그래서 이 사업으로 막 한 달에 이제 상위 1%가 아니면 1억 단위 버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몇 천은 벌 수 있으니까. 매달 몇 천 버는 걸로 이제 앞으로 뭐 더 크게 다른 사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라고 하는 거죠. 저는 아까 카페 보고 좀 든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업 아이템이든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이든 뭐든지 안 좋은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페 현실 이래가지고 카페 하면 안 되는 이유 이렇게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카페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뭔가 자기만의 비법과 실력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있구나,
지금 민구님이 가시는 카페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민구님도 다들 안 된다, 뭐 유행이 지났다, 뭐 언제적 얘기냐 하시지만 그런 위탁 판매로 돈을 벌고 계시고. 맞아. 그런 게 약간 너가 할 수 있어 약간 테스트하는 거라고 봐요. 마치 제가 사업하는 거 저희 부모님이 사실 정말 엄마가 정말 싫어했거든요. 하지 마라 이 말이 진짜 많아.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뭐 안 돼요 하는 것보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냥 견뎌낸 게 오히려 엄마가 테스트한 거지. 너가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도 할 사람은 하겠구나 하고 테스트한 거니까 그걸 그냥 버티면 결국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 마인드 알려주는 유튜브 컨텐츠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듣다 보니까 이 마인드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마인드적인 영상도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지만 의미는 있겠다 싶어요. 저는 굉장히 좋아요. 동기부여, 자기 개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럼 다음에 한번 민구님이 좋아하시는 마인드 관련된 영상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 한번 해보죠. 최근에 좀 생각하게 된 이런 뭐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위탁 판매 현실이 굉장히 오히려 여러분 진짜 기회인 게 다들 이제 사라져 가고 있어요. 진짜 뭐 위탁 판매 관련한 유튜버도 사라지고 있고 안 된다라는 말들만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없지 않거든요. 진짜 잘 되는 사람들은 말했다시피 저만 약간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고 진짜 뒤에서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슬그머니 시작하세요. 유행이 아닐 때 하는 그쵸? 것도. 그리고 이 사업은 반짝 사업이 아니었어요. 제가 10년 됐잖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10년 넘은 분들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벌어서 다른 거 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이 사업은 꾸준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돈 벌어서 다른 걸 하기 위한 베이스로는 정말 좋기 때문에 남들이 안 된다 할 때가 오히려 정말 이 현실 상황이 바로 기회다. 지금 유튜버에서도 인기 없다는 건 전 국민이 관심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할 만한 거죠. 유행이 아닐 때 하는 것도 그쵸. 기회다. 그러다가 잘 되고 있을 때 유행이 빡 되면 뭐 사업 시스템을 팔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휴가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휴가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